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레로라신 분들을 제가 직접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학회 회장을 지내신 우리 김막성 교수님의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10만 목회자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기도회의 간곡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이유를 논중해 보겠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한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을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헌법은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을 부정했습니다. 여기서 독립이란 다른 나라로부터 대한민국의 고유한 존재, 고유한 의사, 고유한 결정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중국에 삼불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삼불이란 사드의 추가 배치 금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불가입,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에 불가입을 말합니다. 이 삼불 약속은 중국의 내정 간섭을 정당화해 준 것으로 국가의 존재와 국가의 고유한 의사결정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부과한 대통령 책무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높은 봉우리, 한국은 낮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자기 비하의 정도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500년 동안 청나라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가 이제야 국가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한없이 자기 비하의 길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영토 보존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다 알다시피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존재를 보장하는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문 정권은 이러한 안전판의 제거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북한과의 해상 경계선인 북방 한계선이 폐기가 됩니다. 이 경우 서해 오도는 심각한 위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토 보존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함에도 막연히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전선언이란 말이 평화를 가져다 준 예는 인류 역사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부정했습니다. 2020년 제주 4.3 추모사에서 문 대통령은 제주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추모사를 낭독했는데 그 추모사는 국가 반역 세력에 대해서 이보다 더한 찬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2021년에는 제주 4.3 추모사에서 남로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 국가 폭력이라고 단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1년 결정에서 9명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제주 4.3 사건의 본질을 남로당 제주도당의 지령을 받은 무장 세력의 반란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과 태도는 대한민국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정면 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 즉 국가의 계속성을 위반한 미연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논증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기회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강조한 문재인이지만 가치를 팽개친 정부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양 도취해 있다 보니 불법에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조국은 공정과 정의를 희롱했고 드루킹의 김경수는 민주주의를 타락시켰으며 윤미향은 위안부로 돈을 벌었고 박원순, 오고돈, 안희정은 진보의 부당한 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국 추미애가 벌인 법치 파괴를 숭고한 개혁 행보라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반칙의 대명사 조국에게 미안하다고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치는 사라지고 민주당의 독재만 경험했습니다. 경제는 마차가 말을 끄는 기이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또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자영업자들을 다 죽였고 서민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서민 일자리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부동산은 폭망했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규제와 대책을 남발하여 집값 폭등으로 서민과 지방 사람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일자리 현황판을 두고 일자리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되려 공무원의 숫자만 10만 명 늘렸습니다. 이 10만 명은 이전 4개 정부가 20년 동안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공무원의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노동조합은 법 위에 군림했고 노조 천국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 집단이 된 거대 노조 기득권 철박통을 깨지 못하면 기업도 살기 힘들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의 희망도 내 집 마련의 꿈도 사라진 서민들은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대정신의 배신자인 것입니다. 세금 올라, 물가 올라, 집값 올라, 전기료 올라, 장사 안 돼, 취업 안 돼, 국민의 삶은 아수라장 그 자체인 것입니다.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고 원전은 무시하고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반핵을 외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 게임이 되고 있습니다. 70년 평화 번영에 깃들이던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은 문정권을 상징하는 세계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가 민주당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도 없고 행정부도 없고 사법부도 없고 검찰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입법 독재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법을 만들고 고치고 자기 입맛대로 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조항을 뗐다 붙였다 가지고 노는 조립용 장난감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기관이 다 무너졌지만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최근 작태를 보면서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민생 파탄,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단어를 지난 선거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민생 파탄,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라는 단어는 현 정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신천지 비호 세력, 술과 주술에 빠진 윤석열 후보를 비방하는 표현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에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넓게 허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최악의 대통령 후보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주사파 정권의 무능, 부패, 불공정, 부정의가 끝나는 상황이라 그나마 위로가 되었는데 문재인보다 더 좌경화되어 있고 대장동 도박장을 개설하고 검사 사칭과 형수 욕설, 더 나아가 조폭에 연루 의혹이 있는 사람이 여당 후보로 활개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과 사범을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 35%나 된다는데 경악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과 사범은 대형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부인은 각종 생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무원을 음식 구매와 음식 배달을 시켰고 냉장고 정리와 세탁 등 가사 도우미로 부렸습니다.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에 햄버거까지 사 먹었습니다. 유치하고 졸렬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폐악을 제거하고 정의와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회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통해 나라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통해 나라의 정의를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민생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통해 국가 안보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통해 이 지긋지긋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불법 위선을 종식시키고 이를 심판하며 민주당의 독재를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다해 정권 교체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